타인의 비판과 비난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와 욕망과 가치관에 따라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과도한 비난과 그런 선 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련을 해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케이스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낯선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과도하게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들은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들은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으니까 친하지도 않은 여러분들한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툭툭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르면 넌 잘못된 인간이야. 완벽주의에 의해서, 본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화가 나 있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기대했길래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길래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이것만 체크하세요. 내 의무는 뭘까?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의무는 뭘까? 내가 상대방한테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의무,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랑 합의한 적 없고, 나 동의한 적 없고, 의무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딱 팩트로 한 개만, 정말 내가 여기서 이 관계에서 내 의무가 뭐지? 근데 내가 그 의무가 없어. 그럼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저한테는 그럴 의무가 없는데 왜 요구하세요? 또는 왜 화를 내세요? 결국에는 비판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럴 의무가 없으니까 당신도 비판할 의무가 없다는 걸 얘기하세요. 땡땡 씨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존중해 주실래요? 이 근간에 뭐가 있냐면, 네가 존중하든 아니든 알 바 아니야. 근데 말은 할게. 네가 뭘 선을 넘었는지. 자, 그래서 개인의 기대와 가치관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걸 선을 그으세요. 그거는 땡땡씨의 기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땡땡씨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선을 그으세요.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야. 우리가 합의되지 않았어. 난 그럴 의무가 없어. 왜 이래 나한테. 이거를 암묵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으면 상대방이 정신을 차려.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생각 없이 비판과 비난을 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행동의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딱 팩트를 얘기하면은 그러네?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해. 그 순간 느꼈어. 쪽팔림을. 그 사람이 나한테서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줬다고 바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스스로 바뀔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알 바 아니야. 여러분들은 방어를 잘했어. 날 잘 지켰어. 무차별한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두 번째, 가족이나 친척이라던가 가까운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과 비난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냐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핍이 많아요. 애정 결핍도 있고, 인정도 받고 싶고, 욕구 불만도 있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시켜 보이고 싶고, 스트레스 해소도 받고 싶고, 공감도 받고 싶고, 밖에서 큰소리 떵떵 못 치니까 집에서 큰소리 떵떵 치고 싶고, 많아요. 결핍이 많은데 그걸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줘. 나 사랑한다면 받아줘. 넌 정말 잘못됐어. 넌 사랑한다면 이럴 순 없었던 거야. 사랑이라는 이유로, 가족, 연인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모든 결핍과 모든 기대와 욕망을 다 받아달라고 때를 써요. 몰라, 난 모르겠고 해달란 말이야. 거의 이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고집을 막 피우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설득한다는 느낌으로 먹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니야, 이건 왜 아니냐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미안하지만 이건 해줄 수 없어. 하지만 난 널 사랑해. 미안하지만 이건 해줄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내 사랑은 조금 이래. 이게 건강한 사랑 방식이지 않을까?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화나도 어쩔 수 없어. 떼써도 안 돼. 안 해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단단하게 먹어야 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고 상처받는 걸 봐야 돼요. 나의 이런 시간을,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데 쓰면은 한 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해도요, 그 사람은 만족 못해서 결과적으로. 근데 내 인생은 다 갖다 바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포기할 거야.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걸 포기할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를 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성숙한 사랑에 언젠가 적응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부딪힐 용기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인으로서 대중의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경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멘탈이 아직 미숙하다면 모니터링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단은 대상이 위로 떠올라서 눈에 띄면은 막 꼬투리를 잡으면서 가라앉히거든요. 배가 보여, 배를 침몰시켜. 배가 보여, 배를 침몰시켜. 거의 그 수준이에요. 차라리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보지 마세요. 보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살펴보고 완벽하게 그걸 다 보고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멘탈을 잘 측정을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초보야, 꼬꼬마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안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 보면은 너무 혼자서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완급 조절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야금야금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대중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휘둘릴 수 있어요. 그때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게 될 수 있나? 지금? 이것 중에서 몇 개는 이룰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못하는 건데?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하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할 의무가 있나? 왜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막 비판하고 비난하지? 내가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사람의 기대치는 나의 의무였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냐면 자유로움을 느껴요. 아, 아니었구나. 나 상처받을 건. 속상할 뻔. 그래, 나 못했어. 어쩌라고. 그래, 나 부족했어. 어쩌라고. 나는 완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들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세요. 틀릴 수도 있지. 그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들의 기대가 많을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다가 보면은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속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치가 높아질 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실망시킬 것 같고 언젠가 내 팬들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나의 안티가 될 것 같을 때 또는 실제로 그렇게 된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타격을 덜 받기 위해서 그거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날 사랑했던 게 아니야. 상처받지 마 땡땡아. 이 사람들은 날 사랑했던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한테 분노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라는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이상향 내가 실제로 보여준 적 없고 내가 실제로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해서 날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로 바라봤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의 사랑을 잃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날 사랑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한테 더 씌워서 보고 그 대상을 사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나한테서 그 사랑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비극이 아니야. 그냥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거고 그들 스스로 배신감을 느껴서 나한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슬프고 씁쓸하지만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어. 난 줬다 뺏긴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받았던 그 애정은 내게 아니었어. 이런 저주의 말도 나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기준을 잡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상실감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씁쓸하네 이럴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막 진심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보지 않게 돼요. 기대한 자가 실망하는 건 실망한 자의 몫이에요. 그 기대의 대상이 된 희생자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잘 누렸네. 물론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냅두면 안 되죠. 나를 지켜야 돼. 오해는 풀어야 돼. 여러분들 편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신뢰해주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분위기에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오해받은 게 있다면 오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차분하게 원망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 부분은 오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진심이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했다고 무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죄송하지 않았다면은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차라리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주장을 맞다고 하면은 그게 규칙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머릿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곳이에요. 그래, 내가 대응법은 알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 타인의 비판이라는 이런 생각이, 그 글자가 악플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맴돌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취향이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비판은 거르세요. 체에다가 거르는 거야. 거름망에다가. 이거 아니야. 이건 취향이잖아. 네 취향이고, 이거는 당신의 가치관이고, 난 다르게 생각해. 거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날 싫어하기로 결정했네. 이 사람은 나랑 좀 결이 안 맞네. 이 사람이 날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비위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에 들려면 내가 날 완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포기, 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포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포기하세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될 것 같은 때는 포기를 하시고 자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7번째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